예, 오늘 발표할 주제는 사이버 범죄 발생 현황 및 대응 방안에 관한 내용이고요.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서 사이버 수사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서울에서 형사 수사과장 근무를 했었고요. 총경 승진 후에는 충북청 수사과장, 청주 청원서장, 그리고 경찰청의 수사구조개혁팀장, 서울 동작경찰서장 역임하고 2018년 8월부터 현재 사이버 수사과장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영화계에서 가장 큰 상은 대종상을 하잖아요. 경찰에서는 가장 좋은 상이 최종상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구글에서 대종상, 최종상 하면은 저에 대한 소개가 나오니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이버 안전국 연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때문에 2095년 해커 수사대로 시작을 했고요. 2000년도에는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현재 사이버 안전국 국단위로 승격이 돼서 현재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수사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됐습니다. 우리 경찰청 조직도인데요. 우리 사이버 안전국은 국단위 기관이고 추후 지금 국가수사본부 발족이라고 지금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사권 개혁 내용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그에 맞춰서 경찰 수사 조직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수사국, 사이버 안전국, 과학수사관리관실, 기타 우리 교통조사라든지 우리 보안의 안보수사 이런 부분은 국가수사본부 산하로 나중에 재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이버 안전국에는 사이버 안전과 사이버 수사과,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있고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전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 지도 그리고 테러 수사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제 부서에는 직접 테러 수사, 사이버 테러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테러 수사대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사이버 범죄 유형, 발생 및 대응 현황,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이버 범죄 유형 분류표입니다. 이 사이버 범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 이렇게 크게 셋으로 분류를 했고요. 좀 전에 우리 앞에서 해킹 시연을 했었는데 해킹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또 가장 기본적인 사이버 범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킹, 디도스, 악성 프로그램 유포가 있고요. 또 나라별로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만 사이버 범죄로 규정해서 대응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터넷 사기나 사이버 금융 범죄 그리고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도박 또 사이버 범죄로 보고 요새는 또 사이버 명예훼손까지 우리 사이버 수사과에서 다루는 사이버 범죄가 되겠습니다. 네, 사이버 범죄 발생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 경제 활동의 무게 중심이 온라인으로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예, 오프라인 범죄는 이제 감소를 하고요. 사이버 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 5년간 전체 범죄는 13.4%가 감소가 된 반면에 사이버 범죄는 24.8%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범죄 통계는 우리 경찰 범죄 발생 통계고요. 1년에 전체 범죄는 작년에 160만 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범죄 중에 사이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에는 7.80%였는데 작년에는 11%, 2배, 금년 9월 기준으로 14%까지 해서 2배 가량 사이버 범죄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도표로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전체 범죄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왼쪽에 보면 사이버 범죄는 계속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정체도 있지만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이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면서도 상당한 양상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장기화 및 IT 기술 발달로 언택트 사회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범죄가 음성화, 다양화, 조직화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음성화를 보면은 다크 웹과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범죄를 하거나 또 해외 서버, 또 해외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사이버 범죄에서는 거의 다반사입니다. 여기 그 화면을 좀 보면 다크웹과 비트코인을 이용한 그 사례가 웰컴 투 비디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사건인데 그 주범이 한국인 손모 씨였고 그리고 이용자에 대해서 그 대대적인 그 수사가 한국, 미국, 영국 또 전 세계 38개국이 공동으로 수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주범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 재판 됐고 또 미국에서 송환을 해달라고 해서 범죄인도 재판이 있었지만 거절이 됐고 현재 그 원 사건을 우리 경찰청 테러 수사대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 추가 수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해외 서버, 해외 사무실 이용하는 것은 사이버 범죄를 사이버 도박이나 디지털 성범죄 하더라도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려면 국내 같은 경우는 금방 이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영장 집행해서 그 검거를 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해외 IP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역시 그 국제 공조를 통해서 다 수사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 매크로를 이용해서 신종 사이버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온라인 안표 같은 건 매크로를 통해서 하는 경우 있고 또 그 댓글 같은 것도 좋아요도 매크로를 이용해서 범죄 업무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N번방, 박사방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역할 분담을 하는 그 범죄자 간 조직화 경향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박사방 그 박사 그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 때까지 수사해서 적용 기소해서 재판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아까는 일반적인 그 사이버 범죄였고 이제 특별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요 사이버 범죄 중에 사이버 사기가 거의 70~80% 해당되고요. 또 사이버 금융범죄, 디지털 성범죄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35% 가까이 일반 사이버 범죄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금년 3월 박사방에 박사가 검거된 후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수사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이 불법 성영상물 일반 음란물이라 하죠. 요것은 그 포인트 저희가 수사할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동 성착취물 그리고 불법 촬영물 그 후에 이제 일반 그 음란물 이렇게 보면은 요건 약간 좀 그 약화된 반면에 아동 성착취물은 단속이 강화되면서 많이 검거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그 범죄뿐만 아니라 저도 처음에는 디스코드가 뭔지 몰랐는데 게임하는 사람들 간에 주고받는 메신저였더라고요. 이 메신저를 통해서 그 아동 성착취물 등을 공유하는 그런 사례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집중 수사를 해서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하거나 디스코드를 통해서 하거나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다 수사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도 보안성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그 수사 단서를 활용을 해서 N번방 그 주방 각각도 검거가 됐고 박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타 여러 가지 그 주요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 운영자들도 대부분 다 검거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이걸 유시로 그냥 이렇게 독특한 취향으로 보는 그 경향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이걸 그 강요에 의해서 촬영을 하고 이걸 돈을 받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판매하는
그런 개항도 좀 나오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 있는데 이것도 아까 박사방 그 수사할 때 유료 회원, 무료 회원 다 수사를 해서 대부분 다 검거를 했고 또 무료 회원에 대해서도 계속 집중 수사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이버 사기는 이것은 진짜 온라인에 머무는 기간이 코로나 때문에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버 사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뭐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하여간 그 사이버 사기는 대폭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초기에는 그 마스크 관련해서 굉장히 구입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걸 또 이용해가지고 마스크 판매 사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사이버 수사 인력을 이 부분에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해 왔고요. 지금은 뭐 마스크 판매 사기는 신고는 거의 이제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사이버 금융 범죄 중에 메신저 피싱이 그 대폭적으로 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미싱도 뭐 상대적으로 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스미싱이 막 뿌려지는데 문자 이것은 여기 통계로 보면은 한 500여 건 되는데 많이 뿌려지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그만큼 많이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문자 메시지로 그 들어온 것 중에 그 링크가 붙어 있는 것은 그 누르지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 문자로 들어온 게 링크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만큼 많이 주의를 하고 계시는데 또 속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 잘못 누르면 이제 소액 결제로 넘어가고 뭐 기타 되는데 정말 스미싱 관련해서는 뭐 주의를 많이 하시면 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메신저 피싱은 요건 저희들이 그 굉장히 그 서로 신뢰 관계 그걸 그 침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아들이 엄마한테 아들이라고 사칭을 하고 문화상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문화상품권 온라인 문화상품권도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여기 다 검거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지금부터 설명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찰은 가장 상위 경찰 조직으로 위에 경찰청이 있고요. 그리고 각 그 시도에 지방 경찰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별로 경찰서가 편제되어 있는데 이 경찰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전국 사건에 대한 지도, 조정, 지원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또 지방청에는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 도박 수사팀, 또 사이버 테러 수사팀 등을 설치를 해서 중요 사건 책임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발생할 때에는 특별수사본부나 특별수사단을 구성을 하는데요. 이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들한테 그 끼치는 파괴 효과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또 뭐 국민청원도 뭐 600만 명까지 될 정도로 강력 대응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장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해서 수사단과 피해자 보호단을 두어 연말까지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의 수사관 약 4,000명을 투입을 해서 수사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00여 명 이상 검거가 됐고 또 구속자도 200명 이상 넘습니다. 대개 이 전체 범죄에 대한 구속률 이렇게 그 따져 보면은 1~2%에 불과한데 디지털 성범죄는 10% 여기 8.9% 나왔는데 굉장히 그 중대 범죄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N번방에서 감옥으로 하는 이 사진을 하나 붙여놨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 때 드는 그 피켓이더라고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사이버 사기, 사이버 금융 범죄 계속 집중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은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돈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없도록 이 범죄 수익을 동결하고 환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이 발견이 되면 기본적으로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하고요. 또 국세청에 통보를 해서 세무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범죄 의지를 차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도 개선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 오신 분들 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몰수하고 추징을 좀 살펴보면 몰수는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범죄 수익 딱 가져가는 것이죠. 추징은 보이지 않는 거 다 써버렸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을 때 그런 걸 찾는 것인데 여기에 또 법상 그 경찰이 또 대부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추징이 필요한데 법상 이 부분에 좀 허점이 있었더라고요. 추징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뒷대 성범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돼서 올 9월에 법 개정이 시행돼서 지금은 경찰도 추징 보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이버 사기 환수 사례는 해외 거점을 두고 5천 명한테 물품 사기를 벌인 조직을 검거를 했는데 여기에 뭐 피해자들 예금이나 뭐 차량, 뭐 전시금 싹 저희들이 기소 전, 몰수 보전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건 제주 사이버 수사대에서 한 내용인데 네이버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사기 치면은 맨 앞에 지금 검색이 될 거예요. 어떤 사건인지요. 다음은 현재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현재 대응하고 있는 것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단속이고요. 또 혼자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결국은 또 피해자 보호가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6대 분야 18개 세부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수사 조직 체계를 좀 보강을 더 하겠습니다. 이 지방청의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이나 금융범죄 수사팀, 이런 또 도박 전담팀 이런 그 수사팀을 계속 증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 전담팀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디지털 성범죄 뭐 사이트 만들어서 뭐 성착취물 올리고 이런 부분도 거기에 자세히 보면은 도박 그 사이트 광고를 해놨더라고요. 결국은 도박 사이트에 유입하기 위해서 이런 그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을 하기도 하고 뭐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또 사이버 도박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또 얼마든지 그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버 도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지방청별로 현재 12개 지방청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지방청도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국 또 이 사건 수사를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수사관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더 키울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은 처음에 뽑을 때부터 좀 경력자,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고 있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도 60명 채용 예정인데 여기 또 IT 쪽에 그 관련자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이버 수사관 또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에 한번 지원을 해주시면은 본인의 또 미래도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수사관들한테 마치면 석사 과정이라든지 현재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키사나 민간 전문학과의 입학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어떤 뭐 물품 사기를 당했다든지 뭐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다든지 할 때 이 신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뭐 사람을 뭐 처벌해 달라는 것도 직접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단순한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 가기도 좀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점점 고도화 좀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결국은 이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져야만 체계적 조직적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잠입 위장 수사가 좀 제도화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현재 이것을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회 관련 법안도 지금 제출되어 있고요. 아마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이장 잠입사 법제화를 정부 정책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범죄 뭐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 뭐 위장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마약 거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사관이 마약 광고를 보고 사겠다고 거기에 이제 마약 광고할 때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아이디가 있지 않습니까? 카톡 아이디 그쪽 연락을 하면 그 사람 어디다 그 물건을 줄 테니까 거기에 구입하는 대금을 가상통화로 보내라든지 또는 문화상품을 보내라든지 또 현금으로 뭐 어디 두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접촉이 되면
접촉이 되면 저희들이 CCTV 분석이나 여러 가지 추적을 통해서 검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아동 성착취물 거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링크 추적이라든지 IP 추적이라든지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이장 거래 수사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범죄는 계속 신종 범죄가 지금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법률 검토도 좀 새롭게 좀 하고 판례 분석도 하고요. 또 수사 기법 개발도 하고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해서 온라인 암표 구입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이 암표를 온라인으로 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금 법이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 매크로를 이용했을 때는 좀 달라지거든요. 이게 업무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작년 단속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이 사이버 범죄는 관할과 국경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IP나 서버를 이용한 경우도 많고 이 추적이 그만큼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공조가 핵심입니다. 이 국제 공조는 기본적으로 이 형사사법 공조,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한 공조가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증거 능력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국제 공조, 형사사법 공조를 하려면 한국 경찰, 한국 검찰, 한국 법무부, 한국 외교부, 그다음에 그 나라 외교부, 법무부, 또 필요하면 그 나라 수사기관, 이런 벌써 7, 8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3개월, 6개월, 어떨 때는 1년 이상 걸리니까 또 이 사이버 범죄는 금방 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 형사사법 공조만을 이용해서는 수사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인터폴 공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폴 총재가 또 한국인 총재 김영애 총재가 맡고 계시고, 그리고 또 사이버 관련 인터폴은 싱가포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경찰관을 좀 파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터폴을 통해서 공조를 좀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제 인터폴 공조는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는 나라가 있고 덜 해주는 나라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인터폴이 좀 약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 유로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공조를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수사기관이 FBI가 있고, 또 근래 새로 뜨고 있는 것이 HSI입니다. FBI는 사이버 테러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특화가 돼 있고, 현재 미국 FBI 사이버 주재관은 우리 한국경찰청 사이버 안전구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BI와 사이버 테러 관련 협의할 때는 파견 FBI 주재관한테 얘기하면 거기서 다 알아서 다 연락을 해주고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HSI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주고 있고요. HSI는 미국 9.11 테러 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수사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직이 생기면 그 조직을 역할을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HSI 협의는 우리 국내 수사기관과의 협의하는 것보다 더 잘 정도로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글이나 페북에 누가 아동 성착취를 올렸다든지 그런 경우에 구글에 그냥 영장 보내면 그쪽 다 알려줍니다. 그냥 3일이면 다 그냥 와요, 자료가. 그만큼 글로벌 IT 기업과도 공조를 잘 해놓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명예훼손이라든지 미국에서 범죄가 되어야만 한국의 범죄가 되고 그런 경우만 해신이 오는 제한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IT 기업과의 글로벌 IT 기업과의 협력도 좀 강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ISCR은 우리 경찰에서 주관하는 심포지엄인데 금년 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ISCR 때는 말레이시아에서도 경찰 수사관이 왔었는데요. 그때 저희들은 이제 이런 ISCR 심포지엄을 통해서 각 나라 이 사이버 수사관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이 그쪽에 오신 분들하고 서로 양자회담을 합니다. 서로 사건을 얘기하고 협력을 해달라고. 여기 사례는 작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총격급 이상의 좀 상당히 고위직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분한테 말레이시아의 서버를 우리나라 사이버 도박 조직 그 검거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거의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자기들 말레이 경찰 50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도박 사무실을 덮쳤더라고요. 여기 이제 28명인데 약 30명을 검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 전세기를 띄워서 한국으로 송환을 좀 추진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30명이다 그러면 우리 호송 경찰관 2명이 붙어야 돼요. 그럼 100명이야 되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에 가는 비행기가 그 당시에는 대한항공밖에 없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세기를 추진을 했었는데 전세기 띄우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 때문에 구속시킬 사람만 먼저 한국 수사관이 가서 부분적으로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강제 송환해서 인천공항에서 체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ISCR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어 온라인으로 참고를 좀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뭐 경찰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좀 전에 앞에 그 강연하신 분이 블루투스 관련 해킹 사례를 좀 시연을 했었는데 뭐 저도 이제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 아는 부분도 있었지만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또 이런 민간 그 기업과의 협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와 같은 그 컨퍼런스도 그게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보 공유라든지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범죄는 계속 그 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상 통화나 다크웹이나 딥페이크나 이런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범죄 수익 관련해서는 이 해외로 또 운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 밑에 사례는 태국에 가서 이 범행을 하고 또 거기에 태국에서 아파트도 사고 빌딩도 사고 한 그런 사례를 검거를 해서 송환을 했고 추정한 그런 내용이고요. 이와 같은 그 범죄 수익을 제대로 그 환수하기 위해서 우리 각 지방 경찰청 단위로 범죄 수익 추적 수사팀을 지금 설치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가부라든지 또 방심위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이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차단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교도소라고 지난 8, 9월에 굉장히 10월 초까지 이슈가 됐었는데 이 디지털 교도소도 뭐 굉장히 파급력가 컸었고 뭐 또 이 해외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베트남에서 잡아올 때 좀 시간이 걸렸지만 또 특별히 100건 중에 100건을 다 송환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1대1로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건 요청하면 그날에서 100건을 요청해 줄 경우에는 서로 딱 맞기 때문에 잘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100건을 요청하는데 저쪽에서는 우리한테 요청하는 건 한두 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 교도소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특히 베트남에 요청을 해서 신속하게 이 송환을 해와서 그 사이트도 좀 닫았고 또 그 관련 공범자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이버 범죄 당하고 난 다음에는 회복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추적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찰관으로 구성된 예방 강사를 육성을 해서 전국 학교, 기업, 또 군 이런 상대로 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앱캅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사기 예방하는 데 많이 좀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 가서 사이버 캅 치면은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굉장히 유용한 앱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사이버 범죄 피해 경보 발령도 하고 또 예방 교육 신청도 할 수 있고 예방 수칙도 있고요. 또 그 계좌나 전화번호가 사이버 사기 이용됐는지 이력 조회도 가능합니다. 이거 많이 좀 한번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또 시간도 딱 30분이 됐기 때문에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